안녕하세요. 한줄리발구 뒤죽박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정에서 이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하며 또 누가 이것을 버리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가 직접 버리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집콕 생활과 언택트 소비로 택배나 음식을 이런 배달시켜 먹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 용기가, 포장 용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재활용품을 배출한 날에서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이런 재활용품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르게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이 자원의 재활용을 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고 특히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 작은 실천을 분리 배출하는 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재활용을 분리 배출을 하는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류 같은 경우에는 신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 묶어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헌책이라든지 공책 같은 경우에는 비닐이 코팅된 표지나 또 공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이 있으니까 이 스프링을 제거해 위에 배출을 했습니다. 또 박스류 같은 경우에도 비닐 코팅된 부분, 테이프라든지 철핀 등을 제거한 후에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우유나 두유팩 같은 거는 안에 내용물을 다 깨끗이 물로 헹궈낸 후에 그렇게 펼쳐서 말려가지고 일정량을 모아가지고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우유팩이나 이 두유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동주민센터에 가져가시면은 화장지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유리병은 주로 음료수병이나 이런 기타 병류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담배꽁초나 이물질이 없게 넣지 말고 배출해야 됩니다. 특히 병 속에 담배꽁초나 맥주병 이런 데나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재활용품을 분리돼도 그 선별장에 가면은 이거는 다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캔류 같은 경우에는 철캔,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에도 이 이물질이나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하고 부탄가스라든지 또 우리 에프킬라 같은 모기 살충제 등 이런 빈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내용을 비운 후에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고철류도 못이라든지 냄비 등 비철류 등도 이런 것도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에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여섯 번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나 페트병, 요구르트병은 음식물 등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에
그 부착 산표라든지 다른 이런 재질을 완전히 제거한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이렇게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폐의류, 즉 면섬유류나 기타 의류는 그 의류 수거함에 배출하고, 또 물기에 젖지 않도록 그 마대에 담았거나 묶어서 배출합니다. 특히 중요하실 것은 한복이라든지 솜, 베개, 카페트, 가죽 제품, 이불, 담요 등은 재활용 불가능 품목입니다. 그 여덟 번째 그 폐비닐류인데, 폐비닐류는 라면 봉지라든지 과자 봉지 또는 일회용 비닐 봉투는 그 물기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또 내용이 보이는 봉투에 담아 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 스티로폼이란데, 이 TV나 냉장고를 구입할 때 이 포장 운반에 사용된 이 스티로폼은 그 구입처에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농수산축산물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은박지, 랩, 부착 산표 등은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한 후에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폐건전지는 그 녹슬지 않게 주의해서 공동주택에는 그 폐건전지 수거함에, 또 일반 주택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도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그 폐행광등 같은 폐행광등류는 타 쓰레기와는 철저히 분리하여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동주택은 그 폐행광등 전용 수거함에, 또 주택, 빌라 등은 문전 수거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12번째 마지막 그 폐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그 전용 수거함이 통이 크다란 통이 있고, 다세대 및 일반 주택은 동주민센터로 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품 불가 품목을 재활용품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품목은 재활용품에 버리지 말아야 할 재활용품인 척 하는 쓰레기 품목입니다. 첫 번째로 색깔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또 건축용 내외장재용 스티로폼, 과일망, 과일 포장재, 컵밥, 컵라면 용기, 그리고 깨진 병, 내열 유리 용기,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또 치킨 상자 속에 기름종이, 도자기류, 식기류, 또 아이스팩, 보냉팩, 휴대용 등산방석, 또 문구류, 볼펜이라든지 샤프, 그리고 칫솔,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알약 포장재, 장난감, 유모차, 보행기, 그리고 노건, 기저귀, 화장지, 이런 품목은 절대 재활용품에 버려서는 안 될 품목이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낍니다.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오염된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소각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재활용품은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처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실천해 나가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 하는 무관심보다 조금의 번거로움을 참고 철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바구니 사용하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자재 등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최근 태풍과 폭우로 인해 바다와 강으로 떠밀려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얼마나 버텨나갈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중 폐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은 앞으로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자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질적 욕망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쓰레기 대란과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파괴되고 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코로나19 이상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미래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이바구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